중력이라는 거는 정보의 개념에서 보면은 우주라는 이 정보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계속 프로그래밍하고 그러고 있는 하나의, 그러니까 우주가 컴퓨터적인 연산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. 획기적인 주장인데요. 그렇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제너드 2D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? 예. 저희가 저번에 그 정보역학 제2법칙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 그 포츠머스 대학의 그 멜빈 봅슨 박사 있지 않습니까? 네, 저희가 다뤘었죠. 그 증거를 알려면은 그 LHC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했던 분이었죠. 예, 맞습니다.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던 분인데, 이분이 그때 했던 그 자신의 주장, 그 정보역학 제2법칙을 근거로 최근 또 그 새로운 재미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. 오늘은 이제 그것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일단 저희가 그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정보역학 제2법칙 요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연력학 제2법칙 있지 않습니까?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엔트로피 얘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립된 계에서는 그 엔트로피, 뭐 이게 그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하지만, 그러니까 무질서도, 이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지 이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정보 우주에서도 얘기했지만, 그 클로드 셰넌 등이 이제 그 정보 이론을 통해 그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이 정보를 이제 질량, 에너지 이런 거와 같은 하나의 정량화된 단위로 취급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.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정보 엔트로피는 그 어떠한 정보의 복잡도를 나타내요. 그러니까 연력학에서의 그 엔트로피 예시로 나오는 것, 뭐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, 이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점점 방구석이 어지럽혀지는 거, 그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가는 거, 연력학에서는 이제 뭐 이런 거 예시 많이 들죠.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의 뭐 진화,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엔트로피가 이제 그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정보 우주편에서 다뤘던 그 정보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복잡한 정보는 그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정보 엔트로피가 높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? 그러니까 이 정보의 복잡도라는 것은 이게 정보의 그 효율성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우리 그 압축 파일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. 그렇죠. 뭐 G 파일도 그렇고 또 이제 뭐 MP3라든지 뭐 또 여러 압축된 동영상 포맷들, 이 압축을 할 때 보면은 어떠한 정보들은 압축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압축률도 높은 경우가 있어요. 가령 그 압축하면은 뭐 압축이라고 하기도 뭐한 정말 가장 원시적인 그 길이 압축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. 런 랭스 엔코딩이라고 하는데, 이거의 경우는 이제 같은 정보, 즉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경우,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1111111 4444 333, 즉 1이 9개, 4가 5개, 3이 3개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 그 연속된 한 자릿수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1은 9개, 4는 4개, 3은 3개 이렇게 각자의 숫자가 몇 개인지를 기록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6개의 숫자로 16개의 숫자를 기록할 수가 있지요. 즉 16개의 데이터가 6개로 압축된 겁니다. 반면 완전한 무작위 같은 숫자는 압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저희가 그 정보 우주편에서도 다뤘던 그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는 숫자, 그 오메가, 이 오메가 같은 것은 더 작은 정보로 환원이 불가능한 숫자예요. 이런 것은 정보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듯이 42, 42, 42가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이러한 숫자는, 이거는 양이 굉장히 무한하게 많으니까 대단히 복잡한 거 아닌가 싶지만 실상은 42를 무한히 반복하라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. 이러한 정보는 그 낮은 엔트로피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멜빈 봅슨은 여기서 그 정보역학 제2법칙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정보 엔트로피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는 최소값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. 즉 어떠한 정보들은 정보 엔트로피가 높은, 압축하기 어렵고 효율도 낮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순화된 정보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. 연력학 법칙이랑 반대된 개념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반대입니다. 예를 들어 그 어떠한 공 100개가 있다고 해봐요. 이게 어떠한 규칙도 없이 막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각 공에 100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. 어떤 공간에서의 그 XYZ 좌표.
하지만 공이 100배 더 많은 1만 개가 있지만 각 공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가로로 100개, 세로로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1만 개의 공을 표현하는 정보의 양은 앞에 100개의 무작위로 흩어진 공보다 훨씬 간단한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멜빈 봅스는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합니다. 그러니까 블랙홀을 예로 들면은 이 블랙홀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게 단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아니라 열역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 저희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스티븐 호킹의 그 호킹 복사 이론을 통해 그러니까 블랙홀은 실제로 온도를 가지고 있고 입자를 방출하며 그래서 증발하고 있다고 저희가 주장했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 여기에 또 저희가 홀로그램 우주에서 얘기했던 그 홀로그래피 원리 있지 않습니까? 그 3차원 우주가 2차원상에 담길 수 있다. 뭐 이 이론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홀로그램이라는 게 3차원 정보를 2차원에 인코딩해서 다시 3차원상에 디스플레이 하듯이 우리 우주도 어떤 영역, 어떤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는 그 3차원, 부피가 아닌 2차원의 면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2010년에 그 네덜란드 이론 물리학자 그 에릭 베를린데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블랙홀과 이 홀로그램 이론을 바탕으로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힘이 아니라 이것은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그 엔트로피 중력 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. 엔트로피가 너무 여기저기 쓰이는 거 아닙니까? 무슨 예전에 차원처럼 마법의 도구 같은데요? 근데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.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 루프 양자 중력에서도 알아봤듯이 이제 그 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적인 것이 아닌 컴퓨터의 픽셀처럼 그 최소한의 단위, 플랑크 길이라든지 그 플랑크 단위가 있는 그 이산적인 형태, 그 디스크리트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. 따라서 각 공간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단위인 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공간의 최소 단위, 양자로 구성된 셀은 물질의 위치와 속도를 담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는 정보가 담긴 셀이고 그것을 홀로그램 원리에 의해 모눈종이처럼 2차원 격자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. 중력이라는 게 물질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. 그렇죠. 이미 그 아이작 뉴턴과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다 통해서 중력의 성질은 설명이 가능하지요. 하지만 이 이론들이 왜 중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지 여기까지 설명해 주진 않아요. 왜 물질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도 아니고 왜 서로 잡아당길까? 이거는 아직 뭐 우리가 알려진 게 없잖아요. 여기서 멜빈 봅스는 중력이라는 것은 서로 물질의 뭉침을 통해서 정보 엔트로피를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, 즉 중력은 우리 우주를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더 압축 가능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이 우주의 정보를 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? 예,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수많은 변수값들이 작용을 합니다. 프로그램 내에서. 만약에 뭐 우리가 어느 기업의 직원이라고 한번 해봐요. 그러면 우리는 뭐 사원 정보에 뭐 이름, 뭐 주소, 전화번호, 뭐 이런 거 등등, 뭐 많으면 뭐 10개, 뭐 20개 넘는 막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지요. 만약 거기에다가 뭐 더 상세한 뭐 키, 뭐 몸무게, 뭐 시력,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넣는다고 하면 정말 많은 변수들이 필요하고, 이러한 사용자가 많으면은 정말 수천, 수만 개의 뭐 변수가 필요하게 되겠죠. 그럼 이 변수 값들을 뭐 2D의 키, 2D의 이름, 2D의 몸무게, 뭐 이런 이름으로 지어줘야 오 작가님의 키, 오 작가님의 뭐 몸무게, 오 작가님의 전화번호 이런 거랑 따로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? 엑셀에 써서 관리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하나하나 할 때. 하지만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럼 저런 값들을 다 일일이 독립되게 다루지 않고 인물 정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그 안에 수많은 속성을 부여를 합니다. 즉 인물 정보라는 변수 안에 그 안에 키, 몸무게, 전화번호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만든 뒤에 그런 뒤에 2D의 인물 정보, 오 작가님의 인물 정보 이렇게 정의하고 그 안에 속성의 정보를 담습니다. 그리고 이 인물 정보라는 것은 또 어떤 회사의 부서라는 그룹 안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기획부, 뭐 자금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기획부에는 그 부서의 인물 정보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되겠죠. 그리고 또 그 부서는 지점이라는 또 다른 어떠한 그 카테고리의 속성이 될 수 있고요.
그리고 그 지점들이 또 모이면 뭐 무슨 기업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데이터들을 분류화하면은 그 수많은 데이터가 그냥 뿔뿔이 값만 가지고 다 일일이 다 다른 변수명을 가지는 것에 비해 훨씬 데이터의 복잡도가 낮아지게 됩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2D의 키, 2D의 이름 이런 식으로 된 뭐 수백 개가 있고 또 오 작가의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2D라는 인물 있고 오 작가라는 인물 있고 그 안에 각각 값이 있으면은 더 액세스하기 편하고 더 접근성이 좋고 결과적으로 효율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겠죠? 예. 그 봅슨 박사는 우주도 이렇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우주가 무슨 엑셀이에요.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컴퓨터처럼. 즉 수많은 물질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뭉치게 되면 그것들은 정보 이론 측면에서 보면은 효율화 그리고 최적화가 진행된다는 거죠. 즉 중력은 이 우주라는 이 거대한 엄청난 이 정보 물질이 정보가 되니까 이 정보를 효율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것 그게 중력이라는 거예요. 앞에서 얘기했듯이 완전 무작위로 흩뿌려진 공 100개와 창고 안에 박스에 담겨져 있는 1만 개의 공은 이 1만 개의 공이 양은 더 많지만 후자가 더 단순화되었고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중력의 작용은 중력이라는 건 결국 우주가 이러한 컴퓨터적 연산에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. 우주라는 정보의 집합에서 벌어지는 최적화 연산 이 과정 이게 바로 서로 당기는 힘이라는 중력으로 표현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우주는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그 효율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서로 뭉쳐서 최적화하는 중력이라는 말인가요? 그렇습니다. 봅슨의 주장은 그 얘기입니다. 중력이라는 거는 정보의 개념에서 보면은 우주라는 이 정보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계속 프로그래밍하고 그러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우주가 컴퓨터적인 연산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. 획기적인 주장인데요. 그렇습니다. 물론 당연히 이제 아직은 가설일 뿐이며 이걸 정말 실제로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. 하지만 보면은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제 어떠한 궁극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인류가 알아낼 수 있을까? 아니면은 인류의 수준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렇게 견해들은 서로 나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무엇인가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인류가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는 이제 주제치고요. 양자역학도 사실 등장한 지 이게 100년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리는 아무도 몰라요. 천문학도 마찬가지예요. 100년 전에는 우리 은하가 이제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크기, 우주의 나이도 다 바뀌었고 또 이제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제 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하지만 가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기존의 우주로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천체들이 막 관측되고 있잖아요.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던데요, 진짜. 그렇습니다. 뭐 저희가 그래서 뭐 우주 파괴자도 얘기하고 뭐 우주의 나이라든지 이것도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외로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암흑물질, 암흑에너지는 이건 정말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고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여러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멜빈 봅슨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. 중력이라는 거는 아이작 뉴턴부터 시작해서 뭐 후에 뭐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게 서로 간의 이론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론이 성립을 해요.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은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단지 왜 중력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인가?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 자신의 주장은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적인 연산을 한다는 거죠. 중력은 정보를 최적화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 과정이 서로 뭉치는 그런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컴퓨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, 그러니까 원래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게 다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, 지금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실리콘 기반의 이런 폰 노이먼 구조의 컴퓨터는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사실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. 하지만 이게 현대 인류에게는 또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의존하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터무니없는 것 같은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 그 시대를 이제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천동설은 그 당시의 주류였던 그 당시의 종교사회, 종교계에 기반을 둔 이론이었고 그 당시는 그게 대세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와서는 틀린 이론이 됐지만 현재는 그 양자역학과 컴퓨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AI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주류가 되어 가잖아요. 당연히 그렇죠. 물리학 쪽에서는 새로운 주류 이론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고요.
그러니까 이런 최근에는 우주가 컴퓨터라든지 뭐 시뮬레이션 우주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막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전에는 뭐 곧 얼마 안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일명 그 모든 것의 이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인슈타인부터 스티븐 호킹까지 뭐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아직 요원하고, 심지어 스티븐 와인버그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.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러면서 인류가 발전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우주의 근본 구조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그 엘빈 봅슨의 중력은 우주가 컴퓨터라는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너드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